정체성의 일부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김미정 전 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김 의원은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에서 석좌 교수로 하고 있는데 네. KNN 통해서 네. 부산 시민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주 내려오시는군요.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유, 화기애애합니다. 지난 25일 날 창원 성산 보궐선거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예, 단일화 결과가 어떻게 날지,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뭐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됐었는데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 전에는 강기훈 한국당 후보에게 조금 뒤지고 있었는데 지금 쑥 앞섰어요. 한 42%포인트 앞섰고 민중당 송석현 그리고 이재환 후보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요. 통영고성은 원래 보수 강세 지역인데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38 그리고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31 이렇게 한 7%포인트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선거는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양문석 후보가 좀 많이 뒤지다가 네. 지금 상당히 좀 바싹 추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창원 성산의 경우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과 네. 정의당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쪽에서는 단일화가 해괴하다 이런 식의 말씀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더불어 정의당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결국 그거는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며칠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 지역에서의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네, 총선도 네, 내년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선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여당이라면 네. 당당하게 후보를 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 성산 지역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발표된 거는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뿐만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까지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두 네. 지역 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여당이 어차피 나가봐야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야당을 끌어들임으로써 네. 이렇게 국민들의 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후보를 안 낸 게 아닙니다. 권민호 후보를 냈었죠. 네.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했던 거고요. 다만 창원 성산이 어떤 곳입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정치 활동을 하던 곳이고 특히 이 좀 가슴 아픈 이 돌아가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계신 분들의 열망이 저는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대당의 단일화가 아니라는 건 우리 의원님도 아실 것이고요. 후보자 간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보자들이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왜 평가를 피해가냐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 역시 저는 지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돌아가신 분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같은 정치인으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노회찬 의원의 돌아가신 것을 정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다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접전이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고 또 특히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당 대표까지 내려와서 거처를 옮기시면서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는 또 차후 토론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신공항 문제 또 새로운 변수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청문회 최종호 후보자 청문회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백지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 과정,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 지명된 이후에 네. 이제 국회 서면 답변으로 그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8일 날 제출을 했죠. 네, 네네. 거기는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는 게 네. 맞다라고 했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인사청문회장에서는 네. 검증단 나오는 걸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태도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소신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김해 신공항인지 아니면은 김해 신공항은 자기가 했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 가족도를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일주일 상간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큰 사업을 엎을 수 있는 사람이 네. 과연 이 우리의 큰 대계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청문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저는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이 후보자의 태도가 유연해졌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사실 시사만사에서도 김해 신공항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워낙 큰 이슈니까요. 그렇죠. 네. 그 국토부의 경우에는 이전 정권에서 사실 김해 신공항을 결정했던 주체죠. 네. 그럼 국토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 내부에서의 의견에 대한 이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최종호 후보자에게도 질문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과정으로 봐야 된다. 네. 문재인 정부가 왜 2기 내각을 발표하면서 지난 김해 신공항 결정한 그 실무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차관을 선택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심각한 자기 부정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종 후보자 최종 후보자를 봤을 후보자 때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마지막 이제 결재는 이제 장관이 하는 거였지만 본인이 주도하에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람을 더군다나 다른 흠결도 있던데 이제 임명을 했느냐고 또 그 앞서 말씀하신 그 검증단도 뭐를 검증하겠다는 거냐 하면요. 그 가독도를 검증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해 신공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네. 문제가 알고 있다고 있습니다. 생각이 되면 김해 신공항만 아니다라는 결론만 나는 거지 그게 가독도 간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원점에 놓고 완전히 또 그 지난 15년간 했던 짓을 다시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오락가락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돼요. 왜 오락가락한 사인을 보여주느냐? 때가 왔기 때문이란 거죠. 선거라는 때가 왔다. 지난번 총선 때도 부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5명만 당선되면 2년 내에 가덕도 신공하겠다 했어요. 우선 최종호 후보자를 그럼 왜 뭐 낙점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총선을 겨냥했다고 얘기를 하시니 사실 좀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민주당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서영수 민주당 의원이 또 질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요. 국무총리가 이리 중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이건 수용해야 되겠죠. 이 정부조직법은 이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명수 전 부산시장께서도 최근 들어서 잇따라서 본인 SNS 계정을 통해서 신공항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셨어요. 지난 20일 날 가덕도를 하겠다고 지시하면 될 일이다. 네, 이거는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하루빨리 공항 건설해야 된다.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5개 시도 합의가 하는 게 불가능하다. 할 거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시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일은 약간 절차를 생략하고 네. 과단성을 보이실 때가 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뭐 예타 면제라든지 4대강 볼을 걷어내는 작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할 때는 과단성을 보이면서 그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되는 검증 결과를 보겠다라는 거지 네. 가덕도 가겠다라는 확정적인 답을 주신 적도 없고 다시 또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네.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손해는 결국 누가 보고 있느냐? 부산 시민이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거기에 맞게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새가 있냐 하면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식만 사상강 대저대교 도로 건설 네. 이게 다 그 하방 교통 시스템하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 밀양 진례 고속도로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김해공항 그 주변의 토지 매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해신공항 확장과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된 제반 사업들이네요. 그렇죠. 연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토지 이제 수용하는 거 네. 하다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가격이 민감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그리고 공사하는 쪽도 이 공사 이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거야 하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 추진이 돼서 결국은 갈등만 유발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부산 시민들 중에 네. 가덕도 신공항 원하지 않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려면은 대통령께서 과단성을 가지고 네. 다른 거 하듯이 일거에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줄게 의원님, 저도 알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너무 좀 길게 하셔야겠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송구한데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서병수 시장은 그 가덕도 신공항 안 되면 시장직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 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국책 사업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라 하더라도 국토부가 결정했던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모든 결정을 다 뒤엎고 가덕도 해라라고 하면은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4대 강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에 있어서 이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4대 강보 그냥 갑자기 다 해체하라 한 거 아니고요. 정말 면밀하게 조금씩 보문을 열어가면서 과연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1년 10개월 동안 차근차근 봐오면서 했던 겁니다. 최근에 4대 강보 해체 결정하고 일부는 또 유지를 결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전부 다 그 해체를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4대 강보는 다 해체하면서 이런 거는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고요. 그리고 예타 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타 면제는 그야말로 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엎어서 왜 신공항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전반적으로 호도하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위기를 보면 예. 한국당 부산 한국당 분들도 뭐 김해 신공항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네. 타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많은 이 직항 거래 기회가 뺏기고 있고 네. 물동량도 뺏기고 있고 네. 부산은 하루가 다르게 다른 경쟁 도시들이랑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전 정권도 언급하시고 본인의 근무 경력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네.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곳이어야지 네.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 대통령이 얘기는 무조건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한다고 대통령의 되는 것이 워딩이나 아니죠. 네. 총리의 예. 워딩은 일어났던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매 타이밍 맞춰서 안 될 줄 알면서 네. 갈등을 일으켜서 본인들의 득실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보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줄 것처럼 하면서 알겠습니다. 갈등을 네. 일으키는 게 그게 있겠습니까? 안타깝다. 한 가지 예, 사안을 그건 놓고, 지켜보시면 예. 될 것이고요. 근데 제가 왜 예. 그러냐면 지켜보시면 요거를 될 겁니다. 담당하고 예. 있는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네. 수석님하고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 네. 정말 부산 시민으로서 궁금하다. 그랬더니 정말 원론적인 차원에서 네. 김해 신공항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단을 통해서 받아보겠다라는 거지. 네.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 난다고 해서 네. 바로 가덕도로 간단 말이 아니다. 그러면은 김해 신공항이 검증단에서 문제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김해라는 선택지는 빼고 네. 옛날에 했던 것처럼 완전히 원점에서 네.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다라고 네. 하면서 덧붙였던 게 그때 가덕도가 밀양보다 점수 안 좋게 나왔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면은 알겠습니다. 확실한 카드인 가덕도가 확실해도 시간이 걸리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득실을 따져야 될 판에 확실하지 않은 카드 때문에 그나마 확실했던 카드까지 네. 완전히 내주고 이 저는 진짜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부산이 지난주에 손해를 보게 될까 봐 조전혁 의원께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당의 조전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네. 공감이 가더라고요. 김해공항은 공항대로 확장을 하면서 네.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절묘한 절충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정무수석이 통화로 말씀하신 것이 마치 전체 정부의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좀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대당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전화하신 거에 대해서 네.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또 정무수석의 의중이 뭔지 또 그 부분도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예.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뭐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워낙 양날의 칼처럼 이렇게 다른 사안이다 보니까요. 다음 네. 주제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우리 지역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사실은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제일 관심 있는 부처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현장을 잘 찾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문성혁 후보자가 이 장관이 되신다면 김영춘 장관이 하셨던 일들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이 정부의 자본금,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받는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마음이 네. 좀 아팠었는데요. 해양진흥공사의 경우에 특히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선박을 수주할 경우에 네. 그걸 보증하는 기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늘 뭐 저희 지역의 큰 곤혹스러운 문제였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기재부도 좀 전향적으로 우리 해양진흥공사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그렇게 자금을 좀 지원해서 선박 네. 수주라든지 선박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양진흥공사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그림을 네. 그려야 될 거라고 보시는 거? 부산만 놓고 본다면 북항 재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항 재개발 공사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전직 장관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지방 정부 네. 합동청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부산 세관이라든지 네. 검역소라든지 뿔뿔이 흩어져 있죠. 네. 예,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를 이게 종합청사를 만들어서 북한 네. 재개발 내에 같이 위치를 하고 있으면 이런 그냥 인프라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굉장히 원활하구나 부산 네. 그 항은 아하. 그래서 굉장히 네. 이렇게 시간도 단축하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자본금이나 투자금을 유치하는데도 이렇게 네.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 거는 저희 정부 때 이제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비를 넣고 해서 잘 만들어 뒀는데 이미 이 계획대로라면 네. 올해 문을 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네. 이 후보자가 될지 그렇네요. 낙마할지 모르지만 원활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예. 말씀. 이게 이런 뭐- 건설적인 제언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럼 네. 만약에 예. 채택이 된다면 아이디어료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청문회 뭐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참 국민들이 그 지켜보면서 뭐 아쉽다 또 안타깝다 좀 어떨 때 보면 좀 막 화가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장관 임명할 때랑 유은혜 교육부 총리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뭐 청문회 때 지정 많이 받은 장관일수록 일을 더 잘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하셨어요. 이러니까 지적하는 국민이나 국회나 실망하는 국민이 네. 참 허탈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런 문제 나온다 한들 뭐 관심 있게 지켜보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스스로 이렇게 임명 안 하겠다라고 밝힌 원칙을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될 만큼 지적된 만큼 이번에는 결단을 하셔야지. 7대 검증 예. 기준에 대한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아마 대통령 공약 사항이셨죠. 5대 네. 검증 기준에서 2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외압을 줘서 아들이 네. 득채가 됐다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입장 그거는 저는 밝혔죠. 네. 예, 그걸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청문회 용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종호 후보의 경우에 사실 제가 보기에도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데 이분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사실은 보유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투기꾼 같으면 20년 이상, 16년 이상 그렇게 들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나 그러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저도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여와 야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찾아보기가 참 많이 힘든 사퇴하겠다라고 것 얘기를 같고요. 한다면 더 정정당당하면 아까 저 7대 의혹 화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기에 걸려 있으면 사퇴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기 거 벗어나는 부분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걸리면 사퇴하겠다고 이게 이런 식의 그런 것은 꼼수 이게 해명을 저기 그런 것은 예. 아니고 야당에서 워낙 이제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얘기하려고 하신 거겠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화면에 이게 나왔던 게 네. 2005년 이후에 적용된다고 이게 자원적 이렇게 보완되는 내용을 청와대에서 내놨어요. 야, 아무튼 그게 이게 저도 참 2005년 안타까운, 예. 이후에 위장 전입을 안 했으면 그게 또 해당이 안 되는 참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일입니다. 모양입니다. 국민의 네. 시선에서 보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위장 전입도 하고 뭐 투기 의혹도 받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예전에 생각하고요. 저기 예. 김 의원께서 여성가족부 장관 하실 때 직접 청문 대상자가 청문 되셨잖아요. 대상자도 해보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서 그 국민들이 보시면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뭐 바짝 숙이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는 이제 우리 배재정 의원님도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8명이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도 임명이 됐다라는 거는 제도 자체에 기스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문제를 드렸고 두 번째 준비를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흠결에 대한 게 너무 많다 보니 사실은 정책에 대한 준비를 부처와 함께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사실 네. 얘기를 하고 더 치열하게 공방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국토부 장관이면 국토부 장관으로서 잘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흠결 찾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정책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나눠 진행을 하지 개인적인 않습니까? 부분은 비공개로 네. 진행하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다. 말씀이시고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꺼내야 듭니다. 될 시간이라서 네네. 그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생각하겠고요. 네네네.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를 필수 조항으로 해야지 그냥 네. 인사청문회만 하면 되지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하다 보니 네. 뭐 이런 문제 있어도 저 사람은 장관 될 거야. 이러니까 의원들 중에서 진짜 주호영 의원 그 민원도 말씀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의무했으면 좋겠고 의무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국회가 저렇게 반대할 때는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비록 지금까지 8명이나 했지만 지금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28일 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또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토론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